2016년 4월 12일 오후 10시 5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내일 시장에서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주말 동안에 이제 투자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역시나 휴전이 확실하게 되냐 안 되냐가 이제 관건이었고요. 현재로서 이제 볼 때는 결렬됐다라는 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결렬이긴 한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렬인 거지, 실제로는 이제 연장이 되면서 계속해서 접촉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 이제 셋 다 좀 자존심이 좀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한 큐에 될 거라고 예상은 안 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되면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요.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전쟁은 서서히 끝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여튼기 이제 멤버십 저번 주 관심 종목이 수익률 최고점 37% 이상을 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은 수익을 아예 못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과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야트게임 채널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 클릭하셔서 3만원짜리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리고 들어오셔서 게시물에 들어오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링크들과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이슈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간 일정과 관심 종목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오늘은 텍스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협상 결렬 침묵의 트럼프에는 SNS를 해상 봉쇄했다. 해상 봉쇄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운 쪽을 조금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과 키스해운, 죄송합니다. KSS해운과, STS 그린로지스 등의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JD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하고 이란 측이 21시간에, 걸친 이제 마라톤 협상이 호르무즈 해역 관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첫술에 모든 거를 배분리할 수 있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애초에 얘네들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배들이 나가는 거를 보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재미를 많이 봤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 제시했던, 그리고 또 이제 공문들이 있어요, 이란에서.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쪽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또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기 때문에 매우 사실 이제 불편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미국의 이란 휴전 연장 가능성의 평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련주라기보다는요, 시장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흐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휴전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길게 계속적으로 끌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할 것 같고, 이스라엘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란 사이 2주간 한시적 휴전이 종료된 이후에 상황을 다각도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 당국에서는 휴전 기간을 통해서 자국군의 전력을 재정비하고 이란의 주요 타격 목표물에 대한 첩보를 업데이트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끝낼 생각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측면이죠, 주식시장에서도.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알루미늄 가격의 중동에 의존한다. 삼알루미늄, 남산알루미늄, 조일. 일단은 틴토하고 센츄리 알루미늄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알루미늄 빌리 가격에 붙는 프리미엄들이 최근 몇 주 사이에 12%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4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알루미늄이 톤당 3,46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고 있으면서 22년 이후 이제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원가 부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알루미늄 쪽에 이제 공장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알루미늄의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AI 핵심의 인프라 광통신 관련해서 광통신과 대한광통신과 RF 머티리얼즈, 라이콤, 뭐 TMC 등등등. 자, 정말 놀라울 정도의 광기가 좀 펼쳐지고 있죠. 나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큰 부각이 되고 있는 메인 테마들이 부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슈는 전쟁밖에 없다라는 이제 플러스, 그리고 광통시 쪽이 타이밍이 좋게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무선통신이 새로운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광통신은 전기 신호와 빛으로 전환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올리는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좀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뭐 부각이 될 정도까지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 광통시라는 것 자체가 지금 테마 자체가 이제 젠슨왕도 발언을 했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도고, 정말 뭐 굉장히 크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를 아직 모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수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주포 줄 섰다, 해외에서 난리난 K방산 관련주 넥스원과 방산 관련주들이죠. 최근에 이제 미 이란 협상의 결렬뿐만 아니고요, 천공 플러스 자주포들이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의 국내 방산들하고 컨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중동 지역이 고조가 되면서 대체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실사용이 가능하면서 금액적인 부분들이 조건분이 잘 맞는 게 또 K방산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살짝만. 방산애들이 주목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방산 쪽의 의미도가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처럼 방산의 의미도가 지금 있는 것도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얘네들이 다시 재평가, 리레이팅이 되는 순간은 전쟁이 끝나는 그 시점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존재를 하겠지만은 방산 자체의 몸값들이 많이 상승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퍼스텍이라든지, 제가 이제 저번에도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적이 있습니다. 방산 쪽에,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매우 좋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런 애들은. 자, 그다음에 국정과제 북극항로와 특별법, 동방과 KCTC. 사실은 이제 이거는 쿠팡 관련주기도 한데 이제는 북극항로에 대한 의미도가 높죠. 호르무즈 해협과 수에즈 운하보다는 효과적인 루트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북극항로가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이제 항로 개척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안보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죠.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현재 많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체크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시장의 후보들의 대결, 삼표시멘트와 대주산업, SJ그룹 등등등. 자, 일단은 핵심적인 인물은 정원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호 관련주만 자꾸 다루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주가들이 많이 펌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차 투표에서 또 과반 이상을 득표를 하고 있고, 결선 투표 없이 또 본선을 진출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서울시장의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반대편 입장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고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호 관련주들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쟁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못 막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소부장애들. 과거에는요, 전쟁이 터지면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가전이나 스마트폰 수요가 많이 줄어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좀 꺾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번 사이클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B2B 중심의 이제 성장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보다는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아마존,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이제 강력한 그런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빅테크들이 같이 건드리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 제일 중요한 건 HBM의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이제 이미 솔드아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잠깐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이거 왜 그러냐면, 반도체들이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시금 목표치 위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결코 지금 이게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좀 저는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반도체들은. 그래서 반도체들 소부장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들의 턴이다. LNF와 에코프로 멀티. LNF를 좀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과거에 이제 고가에 매입했던 리튬 재고들 때문에 사실 악성 재고로 남아서 실적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었어요. 근데 적자의 끝을 좀 바라보고 있고 올해 초까지 사실 영업 적자는 매우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익성 개선과 전쟁 이슈 부각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들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 테슬라의 움직임 때문에 2차 전지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신재생과 전쟁에 대한 부각도가 많이 체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NF와 에코프로머티나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X, 국내 공모에 기할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증권 등등등. 자, 그동안에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해외 장외 시장을 이용하거나 관련된 주식 펀드를 가입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증권사가 이제는 스페이스X 주식을 국내로 들어오면서 일반 투자들에게 이제 공모주 청약의 방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듯이 스페이스X 지분도 가질 이제 지분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동성들도 많이 생길 거고요. 스페이스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들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멤버십 3만원만 받고 있고요. 금액은 안 올립니다. 그리고 실시간의 속보들, 이슈들 저는 단언하는데 제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텔레그램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저는 크롤링을 혼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필요한 종목들은 공유를 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건 다 뺐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들 계속해서 유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가입은 3만원짜리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시물에 들어오셔서 링크들 들어오시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